안녕하세요. 예쁨이 일상이 되도록 그리다 성형외과 이민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짝눈의 눈 재수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눈 주변의 골격 상태, 그리고 눈과 눈썹의 거리, 눈꺼풀의 피부의 두께, 그리고 눈덩이 지방의 양, 피부의 늘어진 정도, 그리고 몽고지름의 모양, 이런 수많은 요소가 좌우가 다 다른데요. 사실 그렇게 다른 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손 왼손 중에 주로 쓰는 손이 있듯이 눈도 이 주로 보는 눈이라고, 이 소위 우성안이라고 해서 이 우성안 쪽을 좀 더 잘 뜨려는 경향도 있고, 이렇게 두 눈은 아주 복잡한 변수들로 엮여 있습니다. 이런 측면까지 고려하면 이 두 눈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해서 양쪽 눈이 똑같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에 집착을 하게 되면 재수술에 또 재수술, 그렇게 재수술의 굴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좌우의 차이가 심하다면 그것은 미용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재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쌍꺼풀 수술 후에 처음부터 도드라지는 비대칭이 있어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비대칭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눈 성형 수술을 받고 비대칭이 있어서 재수술을 원하는 그런 분들이 내원하게 되면 다양한 임상적인 상황이 있고 대칭 정도에 대한 기준도 좀 다르고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환자들의 처해진 현 상태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잘 분석해서 필요한 수술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고, 골격 차이나 어떤 눈의 위치 차이 같이 바꿀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그런 이해도 잘 시키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마다 처해진 상태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이 짝눈의 원인은 무엇이다,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짝눈 재수술 케이스를 가지고 짝눈 개선하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환자분은 10여 년 전에 20살 때쯤에 절개 눈매교정 수술을 받았던 20대 후반 여성분입니다. 얼핏 봐도 좌측은 너무 졸려 보이는 심한 비대칭 소견이 있는데요. 환자분은 상담 내원 시에 양쪽을 수술할지 좌측만 수술할지 고민이었는데 태부적인 상황을 체크한 후에 양쪽 절개 눈매교정 재수술을 권했습니다. 환자분의 눈 골격은 약간 돌출안입니다. 돌출안은 상대적으로 이 눈두덩이 쪽이 꺼진 편이라고 볼 수 있고, 눈두덩이가 더 꺼지면서 이 쌍꺼풀이 접혀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누구나 있듯이 이분도 골격 비대칭이 있는데요. 좌측이 좀 더 돌출된 골격이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좌측이 점점 더 졸려 보이는 현상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눈이가 꺼지게 되면 흉터보다 약간 위쪽에 이렇게 접히기 쉬운데요. 이 좌측은 흉터보다 미세하게 위쪽에 접히는 상태로서 결과론적으로 쌍꺼풀이 더 두껍게 접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흉터의 위치 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 접히는 위치로 볼 때 약간 더 두껍다는 것입니다. 눈 올림근의 기능을 측정해 보면 본질적으로 좌측이 좀 더 약한 상태인데요. 과거력상 환자는 첫 절개 눈매교정 수술을 하기 전부터 원래 좌측 눈이 좀 더 졸려 보인 걸로 기억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눈썹 위치를 자세히 보면 우측 눈썹을 조금 더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분의 우성안은, 즉 주로 보는 눈은 우측 눈일 텐데요. 우측 눈으로 더 잘 봐야 하니까 무의식적으로 우측 눈썹을 조금 더 치켜 떠서라도 잘 뜨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헤딩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못 뜨는 쪽을 조금 잘 뜨게 해주면 원래 잘 뜨던 쪽을 약간 못 뜨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과적으로 양쪽 눈 수술을 권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좌측 눈 뜨는 힘이 그 자체로 약한 데다 쌍꺼풀 두께는 실질적으로 약간 더 두껍기도 하고, 그리고 눈두덩이 꺼짐에 의한 눈 뜨는 방해 요소도 이 왼쪽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더 졸려 보이게 되었을 것이고, 이 눈썹의 힘을 빌리는 것도 이 우측이 더해지니까 결과적으로 좌우의 차이가 더 이렇게 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술 계획은 절개 눈매교정 재수술을 함에 있어서 라인은 기존보다 0.5mm 정도 낮추고, 눈매교정은 좌측을 조금 더 세게 하고, 눈두덩이 이 유착을 최대한 풀고 이 지방 내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 우측보다 이 좌측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잘하고, 여분의 이 늘어진 피부는 2mm 정도 제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눈매교정 같은 경우에 이 수술 전 계획대로 그대로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박리를 한 후에 눈을 뜨고 지켜보면서 이 수술 중간에 세밀하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수술 후 4개월 차인데요. 라인은 0.5mm 정도만 낮췄는데 이 쌍꺼풀 고정이 깊지 않고 눈을 잘 뜨게 해주니까 자연스러운 두께로 보이고 있고요. 여분의 피부를 2mm 정도 제거해서 또 너무 덮이지는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눈 다 또렷하고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었고 전보다 훨씬 대칭이 잘 맞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짝눈에 대한 눈 재수술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해 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을 두 가지로 간추려 말씀드리자면, 첫째, 비대칭은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약간의 비대칭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재수술을 반복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대칭은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눈 재수술 후에 도드라진 비대칭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눈 재수술 경험이 풍부한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각각의 이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짝눈 눈 재수술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상 그리다 성형외과 이민철 원장이었습니다.